KBS.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할 물. 제주 지하수를 아껴주세요. 지킨다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물 절약, 그 작은 선택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조만장자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세상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넘어 초부자의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를 거론하며 양극화의 심각함을 지적했죠. 60년 전 CEO는 노동자보다 6배 정도 더 벌었지만 지금은 600배를 더 법니다. 제주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죠. 유명한 게임 회사 네오풀 노동자들이 파업 중입니다. 연봉도 많다는데 웬 파업일까? 게임 노동은 디지털 시대의 창작 노동입니다. 밤샘과 과로, 불투명한 보상과 소진, 보이지 않는다고 가벼운 노동이 아니죠. 이번 파업은 디지털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사건, 게임 업계에 노동권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경영자의 이익은 정당하고 노동자의 요구는 부당한 걸까요? 김 기자의 질문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그제 저녁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게 낙석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성산일출봉의 낙석과 균열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탐방로 위주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조사를 맡았던 업체가 이번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했다는 소식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부실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최근 기본계획고시 취소 판결을 받은 새만금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조사를 맡았던 곳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와 비영리단체 이름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내용을 담은 전단지가 지역 오일시장에 뿌려졌는데 이 전단지를 가져가면 24,000원짜리 양말 세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오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 살포까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4.3에 깃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제주 평화인권헌장 제정안이 어제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해 12월 논의를 중단한 지 10달 만에 헌장 제정을 위한 구분응선을 넘기고 오 지사의 선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계절은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선 열대야가 73일째 나타나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으며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주와 서귀포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차량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주요 도로 답답한 상태인데요. 오전 7시부터 지금 시각까지 평화로 4중 추돌사고, 애조로 번영로 등에서 추돌사고, 대인사고 등 5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출근길 지정체가 더욱 심합니다. 약 7분 전 애조로에 사고가 추가됐는데요. 광령 1, 2교차로에서 해안교차로 방향입니다. 사라마을 입구 150m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 발생해 운전자들 도로에 나와 있고요. 도로의 사고 차량도 그대로 멈춰서면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 차로 변경도 안전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신호등 고장 구간입니다. 번영로 대흘교차로와 우진교차로 각각의 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모든 방향 신호가 현재 적색 전멸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길 지정체가 채 풀리지 않은 가운데 여러 방향 차량들이 임의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진입 공간 충분한지 살피고 또 사행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도로 예상 통과 시간 살펴봅니다. 오늘 애조로의 지정체가 심한데요. 해안교차로에서 동샘교차로까지 29분 이상 예상됩니다. 반대 방향은 17분 정도면 지날 수 있겠고요. 연북로 도련초등학교에서 우편 집중국 사거리까지 30분에서 37분 이상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연동 방향으로 소요시간 더 길게 나타나고요. 노형로 노형 오거리에서 무수천 교차로까지 양방향의 차량들 13분이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120여일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 지역의 교원 학부모 단체들이 제주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네. 유족 요청으로 조사반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진상조사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주부를 비롯해 6개 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일이 지나도록 진상조사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진상조사반의 활동도 확인되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유족과 교사들의 요구에도 책임 있는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얼마 전에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왜 교원단체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거죠? 네, 이제 단체들이 크게 3가지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이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는지 원인 규명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대책은 공허하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새롭게 정책 제안을 제시했지만 이 새로운 해법이라기보다는 이 기존의 제도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정책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교육보호 정책 방안이 학부모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달라진 학교 현장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광수 교육감이 정책 발표 당시에 교사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이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를 발표하는 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체들이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이 통합 대응 민원팀 가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희초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오법과 교육부의 교육보호 활동을 위한 종합 대책 방안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난 형태로 현재 민원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합 대응 민원팀이 가동하지 않았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고인과 관련된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사안을 특이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교로 다시 이관을 합니다. 결국 학교 차원에서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해야 했고 압박을 견디다 못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단체들이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 좀 심적 부담감을 느끼느냐라고 물었는데 현장에서 한숨을 다 내쉬면서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치부가 학교 현장에 그리고 교육청에 다 들어갔다는 자체에 상당히 큰 좌괴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교사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이유가 책임 문제 때문일까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단체들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민원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이날 한 4가지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100일 넘게 미뤄온 진상조사를 결과를 조속해 공개할 것,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민원 대응팀의 책임 있는 과정과 이 투명화 및 또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리고 민원 대응 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 그리고 교사들이 다시 홀로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극을 반복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주도가 2026년 이 생활 임금을 확정을 했는데요. 시간당 12,11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생활 임금 11,710원보다는 한 3.5% 오른 금액이고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 원입니다. 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이 있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임금은 뭐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는 항상 높죠.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제 정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인데요. 제주 생활임금은 그보다 한 1,790원 높은 1,790원, 약 17.3% 높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보니까 뭐 13,000원대도 있던데 이 생활임금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네,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공공부문과 출자 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 국비지원 노동자뿐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 용역과 하도급 노동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고요. 이제 제주도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좀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의 안정,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교육과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 인상이 뭐 노동자의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최저임금하고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민간 기업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이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는 점 세심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들어간 네오플. 지난 6월 25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죠.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노사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지회 조종우 네오플 분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노조 이름이요.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로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게임 업체면 IT 업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이런 노조 선별 노조 여기가 들어가 있죠? 기존에 그 원래 화섬노조가 오래된 노조인데 그렇죠. 그 초반에 파리바게트 노조가 그곳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보고 IT 노조들도 처음에 이제 네이버를 시작으로 게임 노조까지 노조를 개설을 하면서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될지 기존에 IT 노조가 없다 보니까 판단하다가 그 당시에 화섬노조가 신규 노조인 그 파리바게트 노조가 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그래서 화섬노조로 갔군요. 국내 게임업계 최초 파업인 거 보니까 결국 IT 업계, 게임 업계가 별도의 산별 노조가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 근데 이게 산별 노조라는 게 역시나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노동조합 그 임원들이 이제 그 경험이 쌓여야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조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첫 파업이라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파업이 좀 끝난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장기 투쟁으로 이어질 줄 몰랐는데 분 회장님은 예상하셨어요? 예상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반반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은 그 참여도로 파업을 진행했을 때 회사가 저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길어질 줄은 사실은 몰랐지만 이 정도 길어졌을 때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사실 장기 파업하면 조합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7월 초반 한 달 참여율은 사실 90% 이상으로 엄청난 참여도를 보여줬고 이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실 생활고나 그렇죠. 사실상 직원 개개인에 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여율이 나중에는 한 60-7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첫 파업치고는 엄청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60-70%? 지금은 9월 8일에 저희가 전면 복귀를 했고요. 한 2주 동안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면 파업은 멈춘 상태고 정시 출근 야근 거부 이런 형태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 준법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쭤보죠. 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오래된 고충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8년에 노조를 만들고 사실 6년 정도 계속 교섭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근로조건의 일부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보상이나 개별에 대한 평가, 저희가 완전 성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공개 문제,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가 항상 그 해소가 안 됐는데 이제 올해 그 역대급 매출이 한번 나왔습니다. 1조가 넘는 매출이 나왔고 그동안 수천억의 영업이익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분노가 조합원들의 불만이 좀 쌓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게 터지는 파업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파업이라는 게 뭐 하나의 이유만으로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건데 그럼 핵심적인 요구는 결국 이 성과급 문제겠네요. 그러면 이 성과급 문제로 도출한 이유가 사실상 그 불공정한 정보 공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받고 있던 임금 인상이나 성과금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공개된 그 영업이익 기반의 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투명한 보상이 영업이익 되니까 뭐 회계로 나오니까 정해진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요구하고 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과에 대해 분배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각 모든 조합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가 돼서 그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 몇 %를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이 노사 협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안 됐고. 그럼 그 요구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벌었으니까 더 많은 성과를 달라. 왜냐하면 기존에 성과급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측은 기존에 성과급 제도를 내고 주는데 왜 파업까지 해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성과급 제도가 조금 설명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제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게임을 만들 때 한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개발 준비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성과급이 없고요.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년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2년 동안의 보상이 게임이 성공하지 못하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없고 다시 새로운 개발로 들어가서 또 그 기간 동안 보상이 없는 이제 신규 개발 조직은 사실상 뭐 10년, 20년 동안 보상이 없는 대상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명한 저희 네오플에서 유명한 던파 서비스를 하는 조직들은 이 조직원이 저희 1,5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인데 1,000명 정도의 조직원들은 1년 단위로 그 해의 성과를 판단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이 기준이 이제 전체 영업 성과는 무관하고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아니면 개인이 얼마나 이제 그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보상으로 약간 매년 큰 차이가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금액의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개개인한테 분배되는 조건이나 그 총액에 대한 산정 방식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유저분들이 그 게임 유저분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씀들이 이제 게임하다가 뭐 랜덤박스 같은 거 열었을 때 안 좋은 거 나오면 막 화내면서 이거 게임사 직원 너희들도 랜덤박스로 월급 받아봐라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인센티브 성과급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이미 약간 랜덤박스처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 정보 없이 결과만 전달받고 있습니다.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는지 성과급을 얼마 받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다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평가는 이제
잡혀 있는데요. 네. 같은 평가 내에서도 다른 성과급이나 같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더 낮은 성과급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너무 성과금에 대한 그 비밀리에 전달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매출이 1조를 돌파했다고요? 네네네.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1조를 돌파했으면 그러면 경영진들은 네. 성과급을 엄청 받았겠네요. 작년에 대해서 그 경진 성과금은 지금 저희가 등기이사 그러니까 그 공시된 자료로 보면은 275억 정도를 3명이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과급으로만 네. 275억. 네, 총급여. 네. 총급여가 연봉이 275억이요? 네네네. 성과금까지 해서 275억.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 받으시죠? 저는 네 1억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우리 저 교황께서 말씀하셨던 300배가 여기도 적용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네, 275억이고 1억이 안 되면 뭐 300배라는 얘기인데. 네, 저희 조합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대입니다. 교황님 말씀이 맞네요. 자, 사측에서 그러면 이게 응해주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합의해주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성과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그 신규 개발 조직에 대해서 이미 적정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고 지급하고 있다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올해에는 그 던파 모바일이라는 게임 서비스가 그 게임 역사상 역대급으로 매출을 달성을 해서 이번에 나쁘지 않은 보상을 지급한 걸로 외부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조직 외에도 많은 조직들이 신규 개발 조직들이 있는데, 또 유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카잔이라는 게임도 올해 저희가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 대상자도 100명 정도가 넘는데 그분들은 또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이번에 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정말 잘 돼야만 보상을 받는 구조인데, 저희는 이제 이 대상자들을 R&D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매출을 내는 회사의 모든 매출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주자. 그래야 신규 개발에 대한 그 격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개발 조직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이미 잘 보상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거는 현재 던파 아니면 신규 라이브 조직의 보상으로만 한번 우리가 협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합원들에게도 올해 연말까지도 타결이 안 될 수 있다고 전달은 해두었고요. 그럼 문호동 부임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전면 파업은 일단 중단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무임금 무노동이 적용이 되는 파업은 앞으로 조합원들의 상황을 봐서 또 회사의 교섭의 상황을 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오플은 잘 아시겠지만 넥슨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 회사의 넥슨에 지금 직접 요구는 할 수 없는 상태고, 파업이 길어지고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넥슨을 상대로 직접 교섭도 가능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점에 대해서 뭐 어떤 노조의 전술이라든지 뭐 기대라든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단 그 노란봉투법의 시행의 시작이 내년 뭐 중반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생활을 걸고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바라보고 교섭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넥슨 교섭이 매년 1월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곧 1월이면은 이제 넥슨 그룹사 교섭이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이 네오플 노동조합이지만 넥슨 지회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사 차원에서 지회 차원에서 같이 교섭으로 풀어보려고 일단 1차적으로 노력하고요. 만약 내년까지 이 교섭이 풀리지 않는다면 노란봉투법에 도움을 받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파업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렇지만 뭐 최소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표 뭐라고 보세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파업을 저희가 시작하던 계기가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이제 조합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돈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받는 신규 조직, 그리고 열심히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보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가 대화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감싸주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은 그게 이 교섭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화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네요.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돈도 많이 버는 회사가 뭐 이렇게 파업이냐라고 우리가 보통 이게 노동 귀족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시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2018년 노동조합을 개설할 때만 해도 게임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초과근로 수당이 없는 그런 업계로 이미 유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처음에 만들 때는 초과근로 수당을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해서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체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에서 IT에서는 특히 제주도에서 많은 IT 노동자들이 지금 포괄임금제 하에서 야근 수당 없이 철야하고 노동 강도 높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넥슨이라는 곳이 이 게임 업계에서 제1황이라고 불리고 가장 돈을 잘 받고 가장 성공한 회사지만 그만큼 더 좋은 대우와 또 존중받는 게임 업계 환경을 만들어내야 그것들이 업계로 또 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노사관계가 중요하다. 아까 제가 300배라고 말씀했는데 교황은 6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지회 조정우 네오폴 분회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할 물. 제주 지하수를 아껴주세요. 지킨다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물 절약, 그 작은 선택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